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부회장의 비밀회동. 중동 최고 실권자와 한국 재계 1인자의 만남은 많은 가십거리를 낳으며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비밀리에 감춰졌던 이들 회동의 비밀이 최근 밝혀지면서 한국이 640조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한국에만 왕세자의 특급 지원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깍듯하게 손짓으로 안내하는 이를 따라 들어선 이는 승지원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고위 인사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그는 사우디 전통 복장을 입고 한옥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한국 재계에 손꼽히는 인물이 김 전 내부로 따라 들어갔는데요. 무함마드 왕세자 옆에서 승지원 내부를 안내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SK, 현대 등 내노라 하는 대기업 총수가 비밀리에 모였죠. 이 모임은 무함마드 왕세자의 요청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민원을 모은 곳으로 재계 5대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비밀회담을 가진 곳이었는데요. 공식 행사 이후에 모인 자리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무함마드 왕세자와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인연이 다시 화제에 오르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많은 이들 사이에서 추측이 난무했죠. 내어놓은 무함마드 왕세자는 회동 이후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최근 이 비밀 회동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내용이 공개이었는데요. 바로 네옴시티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입니다. 네옴시티란 사우디아라비아가 야심차게 내세운 사업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120m에 달하는 자급자족형 직선 도시 더라인과 바다 위에 떠있는 팔각형 첨단 산업단지 옥사고, 대규모 친환경 산하관광단지 트로제나로 구성된 네옴시티는 석유 일변도의 사우디아라비아 산업체계를 극복하고자 비밀리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만 하나로 640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거대 건설 프로젝트와 시설 관리에 들어가는지 많은 국가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영국과 미국 등 유수의 건설사가 이름을 올렸고 중국계 금융회사가 개입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자로 삼성그룹이 개입한 곳입니다. 최근 삼성물산이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뉴욕시티의 더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기업 다수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렸는데요. 알고 보니 승전회의에서 무함마드 왕세자가 한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네홈시티 사업권을 제공, 삼성전자와 다른 한국 기업들이 640조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책임지길 바란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터널 공사와 관련 이에 대한 정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으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다고 말하며 이미 이 내용에 대해 왕세자와 주요 한국 기업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죠. 정보에 따르면 옥사군과 툴루즈 나이더, 한국 기술 이주의 대부분의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 노동자들이 중동에서 땀을 흘리며 건설에 기여했던 것처럼 네옴시티에 한국인들의 노고가 들어가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사우디가 운영하는 공공투자 펀드가 사업의 주체로 네홈시티 프로젝트를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모두 프로젝트의 제안자이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무함마드 왕세자의 뜻이 강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째서 무함마드 왕세자는 한국에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한 것일까요? 미국과 영국 등 유수의 국제건설단체들을 제치고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려고 한 이유는 바로 한국과 왕세자의 인연 때문입니다. 살만 왕이 통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는 초대 왕부터 형제 성숙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초대 왕의 자식들이 왕위를 물려가며
형제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치하던 도중 형제들이 나이가 들면서 상속이 어려워지자 왕위 승계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반역의 조짐을 보였죠. 자신이 지지하는 왕족의 왕위를 승계하기 바란 이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시작하면서 왕가에서는 왕위를 누가 승계할지 처절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함마드 왕세자는 젊은 나이에 이 싸움의 승자가 되었죠. 권력을 위해서라면 처절하게 자신의 삼촌을 죽일 수 있다고 고백하기까지 한 그는 어떻게 해서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를 잇고자 했습니다. 석유 기반 산업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을 염두한 그는 자신의 개혁을 통해 나라를 바꾸고자 했죠. 또 외독한 마음을 먹고 왕위 계승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 왕인 살만 왕이 죽으면 그가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독한 마음과 나라를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가 모델로 삼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우디처럼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과 높은 과학기술력으로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GDP를 가진 국가로 거듭났던 것을 무함마드 왕세자는 높게 평가했죠. 그와 같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바라본 그는 한국이 자신과 많은 부분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중동에서 보여주는 눈부신 건설 성과 역시 그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즉, 왠지 10년 뒤에 돈을 벌기 위해 사우디로 나간 한국인들은 근면 성실은 기본이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하게 일정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우디 사회에서 이들을 대단한 일꾼으로 인정받았고 한국인들의 건설은 시설들은 지금까지도 사우디에서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최대의 영자 일간지 아랍뉴스는 칼럼을 통해 중동 특수의 최전선에 있었던 한국 근로자들을 언급하며 한국 근로자들이 보였던 놀라운 성과를 사우디는 잊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뒤의 고가도로는 한국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사우디는 한국에 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고가도로를 건설했지만 이하도의 고가도로만큼 뛰어난 고가도로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말하며 한국 건설에 대해 무한한 믿음을 표현할 정도였죠.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듣고 자랐기에 당연히 한국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매우 시티건설이라는 중대 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한국을 떠오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죠. 더군다나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하수도와 ICT를 결합한 최첨단 도시 건설 사업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스마트시티 기술 노하우를 한국에게서 배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죠. 자신의 중점 사업을 허투루 처리할 수 없기에 당연히 왕세자는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고 한국은 왕세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기업들은 제2의 중동건설 붐을 견인할 준비를 마친 상태죠. 특히 네홈시티는 고층 건물지대를 중점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를 건설한 삼성물산의 노하우가 들어간다면 두바이 못지않은 네홈시티만의 거대 스카이라인이 이길 수 있죠. 복잡한 속내를 지닌 무함마드 왕세자의 결정은 탁월한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게 협조 요청을 구하며 무함마드 왕세자가 주도의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권유하며 한국 사우디 사이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와 관련 한국과 사우디는 1조 1천억 원 규모의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조선 분야의 강점을 지닌 한국의 조선 DNA를 이식받아 선박용 엔진 공장 설립은 물론이고 무선 분야 진출에 한국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죠. 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현대차그룹과 미래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협력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로봇산업진흥원과 사우디 왕립기술원은
로봇 전문 지식 공유 및 기술 협력에 대해 협의를 맺으며 두 국가 사이의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국내 방산업체들이 잇따라 체결한 방산계약 역시 사우디가 한국에게 보여주는 의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공 미사일과 K9 자주포 계약 체결을 맺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사우디는 미국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사우디 전역이 한국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한국이 미치는 영향은 미국과 유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 무함마드 왕세자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한국은 사우디를 기반으로 중동 전체에 각종 기술과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려운 시절 묵묵하게 일을 하면서 사우디인들을 감동시켰던 한국인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래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무한한 성장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이 기술이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